반갑습니다. 저는 8살, 5살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조성실이라고 하고요. 아이를 키우는 일이 자기 자신과 우리 사회를 키우는 일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형태로 또 다양한 직군에서 일하시는 여성분들을 이제 패널로 함께 모셨고 돌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보통 돌봄 노동이라고 하면은 이제 다른 사람을 의존해야 되는 어린이나 뭐 노인이나 같은 환자나 이런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돌보는 모든 활동들을 이제 돌봄 노동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의 어떤 역사적인 상황들을 거슬러 보면은 보통은 가정 내에서 엄마가 했던 간호, 뭐 살림, 뭐 아픈 환우가 있다면 돌본다든지 노인을 봉양한다든지 이런 제반의 역할들이 돌봄 노동이라는 이름으로 가정 내에서 오랫동안 여성이 주로 역할을 감당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직종으로 좀 서비스의 형태로서 나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봄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딱 있잖아요. 네, 엄마? 지금. 예, 여성, 엄마. 왜냐하면은 어릴 때부터 저 역시도 아빠의 돌봄보다는 엄마의 돌봄을 받으면서 자랐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마침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저 역시 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달라진 거는 저는 일을 하면서 돌봄까지 같이 하게 되는 거죠. 노인을 모시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일들은 여성이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자리가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 돌봄 노동자들의 가치라는 게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식의 전환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숙제라고 보고요. 그래야만 돌봄 노동자들 실제로 이제 돌봄 노동자로 분류되는, 그러니까 여성이 더 돌봄 노동을 많이 감당하고 있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지만 그 중에서도 또 압도적으로 국내에서는, 국내의 경우에는 92.5%가 여성인 자료들이 통계청 자료들. 코로나 직면하면서 이제 돌봄 노동자로서의 어려움들을 더 많이 직면하셨을 것 같아요. 어린이집들은 이제 휴원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꼭 맡겨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학부모들이 너무 많아서 어린이집은 긴급 돌봄으로 계속 문을 열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이제 보육교사의 인건비나 보육료, 수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삭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00% 지급을 한다고 했고, 아이들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돼서 원에 보내지 않더라도 보육료를 뭐 지원해주는 거 깎지 않고 똑같이 100% 지급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는 똑같이 급여 삭감이 없이 100% 지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제 급여 통장에다가 100% 급여를 입금을 하고 나중에는 현금으로 빼서 다시 돌려달라 하는, 그러니까 페이백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이번에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휴원을 하더라도 교사들이 쉬는 거를 무급이 아닌 유급으로 주라고 했는데 무급으로 보내시기도 하고. 저는 일단은 어르신 입장에서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일자리를 잃는 거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안정적으로도 필요한 월마다 필요한 어떤 생활의 필요들이 있으니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 학교 수업이 중지되다 보니까 긴급 돌봄이 생긴 거예요. 근데 오전 돌봄에 대해서 교사가 해야 되느냐, 돌봄 선생님이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문제가 많다 보니까 시간제 4시간 선생님들을 뭐 너는 4시간 오전에 해라, 너는 오후에 4시간 해라 이렇게 끼워 넣기 식으로 무기계약직인데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코로나라고 하는 게 국가 재난이고 나로 인해서 발생한 건 아니니까 여기에 대한 좀 사회복지 차원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고용이 불안할 때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전 돌봄은 국가 책임제라고 하는 대전제에서 그걸 전제로 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남성 돌봄 노동 하시는 동료분하고의 경험이 있으신지, 그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현장에서 직무나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저도 제 동료로는 같이 있지 못했는데 있었어요? 네, 교육한 자리에서 남자분이 있길래 너무 궁금한 거예요. 쉬는 시간에 혹시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저도 교육교사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 않냐라고 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영화들은 못 본대요. 왜냐면 아이 만지는 게 싫은 거. 기저귀 가는 때 이제 여자 아이일 때 엄마들이 조금 싫어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집에서 아빠들도 요즘에는 자기 아이 기저귀도 갈아주고 하는데
왜 남자 교육교사들은 그게 안 된다고 그러지? 라고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성별이 균형 있게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다 매치할 수 있게 있으면 참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러기가 어려운 그렇기 상황이죠. 때문에 보육교사 여자들만 하는 직업이다라고 인식이 더 강해지는 거고. 저희는 저희 센터에 그나마 남성 요양보호 선생님이 많은 편이에요. 한 3분 계시거든요. 네, 많은 한 30분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예, 예. 워낙 규모 자체가 많지 않아서 한 10%? 저는 동성 케어를 지향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이게 어쨌든 간에 사람이 다 다른 환경과 여건 속에서 돌봄을 받아야 되고 케어를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거여서 그랬을 때는 여기에는 이제 남성 요양보호사들이 많이 전문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 안에서도 네. 여성 요양보호사들은 뭐 가사 지원, 남성 요양보호사들은 이제 뭐 그 욕실에 뭐 수도꼭지가 고장 났다던가 배수관을 봐준다던가 이런 부분들에서 있더라고요. 그럼 임금 차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는 임금 차이는 없어요. 네. 직종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등학교에도 네. 들어올 수가 없어요. 돌봄 교실은 급여가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현실적인 문제들. 근데 그 이야기는 역설적으로 뒤집어 보면 여성은 최저임금을 주더라도 괜찮다. 근데 거긴 또 뿌리 깊게 들어가면 남성이 어떻게 보면 생계부양자 모델에서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아이도 키워야 되고 그런데 여자는 그러다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부양하는 구성원이나 책임자가 될 거라는 전제가 이제 부족한 이야기인 거죠. 여성들이 이 돌봄 노동을 주로 잘하기 때문에 감당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감당을 하기 때문에 잘해지는 것인가 또 그리고 급여나 이런 문제도 낮기 때문에 여성이 들어가는 것인가 여성이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낮게 설정하는 것인가 이게 아주 막 굉장히 복잡하게 시줄과 날줄처럼 얽혀있는 문제이긴 한 것 같아요. 저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정 엄마나 맞아요. 친정 아버지 맞아.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내가 애나 키우라고 너를 그렇게 귀하게 키웠냐라는 질책이 아니라 안타까움의 감정을 표할 때 굉장한 이제 혼선을 느끼면서 보육교사 선생님 더 느끼실 것 같은데 그 직종에 대한 폄하, 그러니까 아이를 돌보는 일, 사람을 돌보는 일이 누구나 하던 일, 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경쟁에서 도태된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차선으로 선택해서 하고 있는 일. 그래서 어떤 것을 요구하거나 당연한 권리나 자기의 전문적인 직무라고 이야기하기에 그게 이런 어떤 시선을 감내하면서 이제 현장을 정말 빛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시작하면서 진짜 놀랐어요. 호칭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뭐 아줌마가 바뀌었다, 청소하러 왔다. 전 계속 그래서 우리 돌봄 노동을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사회적 인식은 이 정도구나. 돌보는 사람, 돌봄을 받는 사람 둘 다가 일종의 이류시민처럼 취급된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돌봄 노동이라는 것도 계속해서 그 전문성이 생기는 거고 좀 노하우들이 또 생기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이렇게 폄하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개선들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이 아닌가. 그래서 이 코로나 국면에 돌봄의 가치를 좀 새롭게 스스로에게도 또 사회적으로도 질문하고 우리가 어떤 문제부터 계속해서 바꿔나가야 될지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